데 수컷 고블린은 호, 고블린 두로, 암컷 고블린은 고블린아로 각각 진화하였다. 니글드에게 들은 바로는 세 개의 언어가 들렸던 모양이다. 이건 진화한 자 전체가 들었다는 듯해서 굉장히 드문 일인 것이다. 하고 흥분하여 말해주었다. 하지만 굉장히 안 좋다. 천조가리로 전신에 둘렀던 암컷 고블린들이었지만 진화 때문인지 나올 곳은 나와서 요염해진 것이다. 이제 와선 암고블. 이라고 바보 취급도 불가능하다. 암컷은 그걸 보고 굉장히 기뻐한 듯하다. 자신들은 허리에 천조각밖에 두르지 않았는데 우선 의식주, 의부터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그것과는 별도의 문제로서 랑가다. 내가 회복한 것이 상당히 기뻤던 것일까? 엉겨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푹신푹신, 모후모후, 좋아하는 녀석들에겐 참을 수 없겠지만 나는 어느 쪽이냐 하면 고양이 파이다. 뭐, 싫지는 않지만. 그래서, 랑가, 나는 너에게 이름을 줬지만 어째서 아랑들 전원이 진화한 거지? 그렇다. 나는 랑가의 이름을 붙인 시점에서 마소를 다 썼을 텐데. 나의 주인이여. 우리들, 아랑족은 전체로서 개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이름은 종족명이 된 것입니다. 공통의 이름으로서 종족 전체가 진화한 것인가? 그에게 의하면 전 보스는 전체로서 개인이라는 것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 라는 거. 만약 믿었었다면 그 싸움에서 조금 다른 형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에 반해 랑가는 동포의 완전 지배를 이루어낸 모양이다. 그것에 의해 아랑족에서 람낭족, 남아랑으로 종족 진화를 성공시켰다는 것이었다. 요약하자면 강해졌다. 라고 말해도 좋겠지? 굉장히 칭찬해줬으면 하는 듯 보여서 잘 됐네. 하고 말하자 선풍기처럼 꼬리를 흔들었다. 5미터의 괴물 같은 거대 늑대가 꼬리를 흔들면 풍압으로 날려질 것 같았다. 노려보자 축 처져서 웃겼다. 하지만 문제는 이 녀석들을 어디에서 기르느냐는 것이다. 폐허가 된 늑대와 홉고블린은 함께 숙식을 하게 된 것이지만 그보다 집도 아무것도 없으므로 늑대의 따스함을 이불 대용으로 삼은 모양이다. 입는 것도 문제지만 집도 문제이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눈앞에 산처럼 쌓인 음식이 있었다. 의식주, 식의 사정을 확인한 나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내가 마소를 다 사용한 것과 동시에 모두가 진화를 개시하였다는 듯 하다. 진화는 하루로 종료되어 그 기쁨도 전투 후의 연회도 함께 하기로 하였다. 라고. 하지만 나의 회복이 아직이었기에 허가를 받지 못하고 먼저 음식을 모으기로 한 모양이다. 마소 부족을 일으킨 와중 나의 신체를 닦아주는 경쟁에는 눈치채었지만 진화나 식재료 모으는 것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저위활동 상태, 저위활동, 란, 굉장히 무방비하게 되는 모양이다. 앞으로는 주의가 필요하겠지? 하지만 내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가능한 것을 하자는 의지, 이건 평가할 만하다. 진화한 것에 의해 지성이 대폭 상승한 모양이다. 육체보다 정신 쪽이 보다 크게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진화하기 전에 고블린이었을 때 나무 열매나 식물을 모으거나 먹을 수 있는 마물이나 동물을 사냥하여 살아가고 있었던 모양이다.
현재 남낭족과 행동을 같이 한 덕에 행봉범위는 현격히 상승하였다. 놀랍게도 폐허가 된 자들끼리도 사념 전달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듯하다. 기마보다도 우수한 늑대를 타는 고블린들. 이제 와선 단순한 전투력은 덧셈으로 이야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는 이길 수 없었던 마무리라도 간단하게 사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모양. 이 이틀간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식재를 모으는 것이 가능했다는 듯 하다. 하지만 숲의 은혜에 기대는 것뿐인 생활은 무언가 일어났을 때엔 곤란하다. 어느 쪽이든 농경이나 벼농사 같은 것을 알려주기로 하자. 식의 안전 공급은 기본이니까. 농견에 적합한 작물이나 벼 같은 품종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건 이후의 과제이다. 오늘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연애를 즐기기로 하자. 그날 진화를 축하하며 전투의 끝을 축하하며 나의 회복을 축하하며 연애는 밤늦게까지 계속된 것이었다. 날이 밝아오고 모든 자를 모았다. 앞으로의 과제는 산적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 마을에서 생활하는 룰. 이러한 것은 최초에 정해둘 필요가 있다. 집단 생활에는 룰이 필수. 일본인이라면 당연한 감각이다. 룰이란 지키게 하는 것이며 지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장난 같은 것을 말한 어른도 있었지만 주로 나라든지 그런 걸로는 안 되는 것이다. 기본의 세계만 생각하였다. 이 세계는 최저한으로 지키게 하고 싶다. 그 밖의 세세한 룰은 몽땅 던져줄 예정이다. 뭐였나? 그럼 룰을 발표한다. 룰은 3개. 최저 이 3개는 지켜주었으면 한다 그렇게 말하여 3개의 룰을 발표하였다. 1. 의인간을 덮치지 않는다. 2. 동료 간에 싸우지 않는다. 3. 다른 종족을 깔보지 않는다. 애 3개이다. 여러 가지 너무 생각하면 좀 더 늘어가지만 최초부터 지킬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을 말하여 보았다. 자, 어떤 반응을 할까? 잠깐 괜찮겠습니까? 어째서 인간을 덮치지 않는 겁니까? 니글이 질문하였다. 니글드가 도깨비 같은 형상으로 아들을 노려본다. 내 의지에 반하는 행동으로 보였던 것일까? 좀 더 가볍게 접해줬으면 좋겠지만 간단한 이유다. 내가 인간을 좋아하니까? 이상 과연 이해하였습니다. 이해 왜 해버린겨? 아니, 그렇게 간단히? 하지만 모두의 얼굴을 둘러보아도 불만을 가진 자는 없는 느낌. 좀 더 반론을 할 거라 생각하였는데 헛손질로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리지어 생활하고 있어. 손을 대면 큰 반동이 일어날 경우도 있어. 진심으로 공격해오면 손도 쓸 수 없겠지. 그런 연유로 이쪽에서 손을 대는 것은 금지. 게다가 사이좋게 지내는 게 이득이니까 하는 수 없으므로 준비해두었던 표면상의 변명을 늘어놓았다. 말하지 않아고 인간이 좋아. 나는 것이 본심이다. 어째서 원래 인간이었으니까. 내 설명에 난가가 깊게 수긍한다. 아무래도 생각하는 바가 있었던 모양. 그로써도 인간에게 손을 대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겠지.
홉고블린들은 좀 더 깊게 납득하였다. 나는 표정이었다. 달리 뭐 있어? 타종족을 깔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 너희들 진화해서 강해졌잖아. 흥에 겨워서 약한 종족에게 잘난 척하지 마. 나는 의미야. 조금 강해졌다고 해서 잘났다고 착각하지 마라. 언젠가 상대가 강해져서 보복당해도 재미없잖아? 모두 열심히 들어주었다. 괜찮은 모양이다. 어차피 충고하였다고 해도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 자도 나오겠지. 그래도 트러블의 원인은 되도록 적은 편이 좋다. 이 정도일까나. 되도록 지키도록 해줘. 그렇게 말하곤 나는 이 마을에서 새로운 룰을 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룰이 뒤에 한 가지 비극을 낳는 것이 되었다. 당연히 이때의 나에게 알 도리는 없다. 어차피 신이 되지 못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예지하는 힘 따윈 없으니까. 모두 끄덕여 긍정을 표하였다. 이렇게 하여 새로운 공동생활의 막이 열었다. 자, 룰의 제정 뒤에는 역할 분담이다. 마을의 주위를 경계하는 자, 식재료를 조달하러 가는 팀, 마을에서 생산용의 재료를 모으러 가는 팀, 집이나 도구류 등을 정비하는 자들. 마을의 경계는 사념 전달이 가능한 남낭족의 남은 자들이 간다. 페어를 짜고 남은 7마리였지만 랑가가 나에게 꼭 붙어 있었기에 남은 6마리로 경계로 돌렸다. 세세한 분담은 원장로인 리글드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리글드, 너를 고블린, 로드, 군주로 임명한다. 마을을 잘 다스리도록. 톡 까놓고 다 던졌다. 그야말로 있는 힘껏 강속구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생각해 보길 바란다. 생전의 나의 일은 제네콘 근무였다. 통치라든지 무리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마을에 묶여서 인간의 마을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도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곳은 다소 억지일지라도 잘 맞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예의. 이 리글드, 이 목숨을 걸고서 그 임무 받아들도록 하겠습니다. 감격하여 울며 흐느끼면서 가볍게 맞아주었다. 나는 기본, 입만 짝 먹어도 되겠지. 군림하더라도 통치하지 마라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가끔 입만 움직인다고 한다. 그런데 이 리글드, 쭈글쭈글 주름투성이에 죽어가던 고블린이었는데 지금은 근골 튼실한 장년의 고블린이다. 잘못하면 아들 리들보다 강하지 않을까? 대체 그야말로 마물은 예측 불능, 희한하다는 것일까? 맡겼다. 그래서 집을 세우는 모습을 보았는데 못한에 톡 까놓고 집이라 부를 물건이 아니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리 큰 건물 같은 건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커졌으니까 말이지. 앞으론 의복관계인데 조금 노출이 심해. 조달 못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몇 번인가 거래를 한 적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이라면 의복들도 준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재주 좋은 자들이어서 집을 만드는 법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제네콘 근무였으므로 좋고 나쁨은 알겠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휴일 목수레벨. 지도하는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여 지도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래 상대. 가보는 게 좋을 듯하다. 과연 가보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군. 그래서 뭘로 거래하는 거지? 돈인가? 아니요. 모험자가 가지고 있던 걸 벗긴 적은 돈 정도는 다소 있습니다만 방치해 두었습니다. 돈보다도 물물교환이나 품앗이로 물자를 마련해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도구는 그자들에게 받은 것입니다. 호호. 그래서 뭐하는 녀석들이지? 드워프족입니다. 드워프. 대장장이의 달인이라는 이미지에 그 유명한 종족인가? 갈 수밖에 없어. 애시당초 옷에 신경을 뺏겨 뒤로 돌리고 있었지만 이 녀석들의 도구도 대부분 엉망이다. 갑옷은 너덜너덜한 천조가리와 다름없지만 지금은 사이즈가 맞지 않아 아무도 입고 있지 않다. 그 근처의 개선을 가능할 듯하다. 하지만 모험자의 약탈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남아있지 않다고 하고 돈도 조금밖에 없는 모양이다. 뭘로 거래해야 할까? 지금 생각해도 하는 수 없다. 가보자. 리글드, 준비는 맡겨도 좋을까? 맡겨만 주십시오. 오늘의 점심쯤에는 모두 준비해두지요. 오, 힘이 넘치는 리글드. 여긴 맡겨두자. 돈도 있는 만큼 준비하겠지. 이 세계의 통화. 인가. 지폐라면 대폭 쏘겠지. 생각해보면 나 자신 아무것도 몸에 두르지 않은 것이다. 인간의 마을에 간다면 돈의 가치도 조사해보지 않으면 안 되겠군. 그것도 드워프에게 만나고 나서이다. 요즘 한참 바빠서 견물할 겸 느그티 드워프에게 만나러 가기로 할까? 언젠가는 인간의 마을에 가게 될 것이다. 아인종이지만 드워프가 사는 곳은 꽤나 큰 마을이라는 모양이다. 뭔가 왕도 있는 듯 하지만 역시 고블린은 만나는 게 불가능했던 모양이다. 무엇보다 마을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다. 고블린을 대하는 차별이라던가 괜찮을까? 나 일단 마물 슬라임이지만 놀라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불안은 있지만 드워프를 만난다는 기대 쪽이 더 크다. 나는 오랜만에 가슴이 뛰기 시작하였다. 13화 드워프 왕국으로 리글드 녀석의 선언대로 점심까지는 준비가 갖춰졌다. 드워프의 왕국으로 향하는 자들의 선택도 빈틈없이 하였다. 자신의 아들인 리글을 필두로 개 5조. 뒤는 나와 랑가이다. 그런데 리글에겐 대장으로서의 일을 맡기지 않아도 괜찮을까? 조금 걱정이지만 본인들은 납득하고 있는 모습. 리글드 녀석도 절며진 느낌으로 의욕이 넘치고 내가 너무 걱정한 것일지도 모른다. 자, 짐을 받자. 난가가 나를 등에 태웠다. 푹시인 하고 모피 속에 파묻힌다. 주변의 털로 자신의 몸을 고정하였다. 점의 차례이다. 이럴 때에 손발이 없는 것은 정말로 불편하지만 그건 능력으로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다. 나는 몰래 실을 조종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로 적을 벤다. 이건 하나의 로망이 아닐까? 연습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앞은 길다. 착실히 연습을 하려고 생각한다. 짐의 내용물은 돈과 음식이다. 음식은 3일분. 그 이상 시간이 걸린다면 자급자족할 예정.
보존이 가능한 것을 가져가면 되지만 부피가 늘어나는 것을 피하고 싶은 기분은 있었다. 내가 삼키면 얼마든지 가지고 갈 수 있겠지만 어리광 피우게 해주는 것은 좋지 않겠지? 자신에게 식사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한 거지만 돈은 은하가 7장에 동화가 24장. 우선 틀림없이 대단한 금액은 아니다. 기대하는 것은 포기하였다. 뒤는 도착하고 어떻게 할지 생각하려 한다. 그럼 출발이다. 드워프의 왕국은 고블린의 다리로 걸어 2개월간의 거리에 있었던 모양이다. 숲 안을 흐르는 아멜드 대하. 이걸 더듬어가면 산맥이 나온다던가. 그 산맥에 목표로 하는 드워프 왕국이 있다. 동쪽에 있다는 제국과 주라 숲 주위에 있다는 여러 개의 국가. 이 간을 가로막는 것이 카나트 대산맥이다. 그렇기에 무역하는 루트는 3개로 갈린다. 하나는 주라 대삼림을 가로지르는 루트. 그리고 또 하나가 대산맥을 넘어가는 험난한 등산로. 최후에는 해로. 원래 주라의 대삼림을 가로지르는 루트가 가장 최단으로 안전하지만 어째서인지 별로 이용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대산맥을 넘어가는 험난한 등산로가 주류가 된다. 해로에 있어서는 많은 코스트를 필요로 하며 바다의 마물의 위협도 있다는 듯하다. 그렇기에 가장 이용이 적은 루트인 모양이다. 이번엔 제국에게 용건이 있는 게 아니다. 동쪽의 숲을 넘어서면 제국이지만 북상하여 카나트 대산맥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정상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다. 드워프의 왕국은 아멜드 대하의 상류 부분에 있는 카나트 대산맥의 기슭에 그 영토를 가지고 있다. 산맥에 자연의 대동굴을 개조한 아름다운 도시. 그것이 드워프의 왕국인 것이다. 우리들은 예정대로 아멜드 대운하를 따라서 북상하였다. 강을 따라서 이동하므로 길을 잃을 걱정도 없다. 만일을 위해서 뇌 안에 지도도 표시해두었지만 말이지. 안내는 한번 드워프 왕국의 전령으로 간 적이 있는 자가 있었으므로 그 녀석에게 부탁하였다. 내 앞을 선대에서 달리고 있다. 하지만 흥랑, 남아랑족으로 진화한 아랑족들이 빠르다. 게다가 지치는 기색도 보이지 않는다. 이동 개시하여 3시간 정도가 되었지만 한 번도 휴식을 하지 이응나았다. 그런데도 시속 80km에 가까운 속도로 계속 달리고 있다. 울퉁불퉁한 암석지대도 있었지만 상관없음. 타고 있는 자를 흔들림에 지치게 하지 않는 달리는 방법인데다가 이다. 뭐라 할까, 굉장히 편하다. 이 페이스라면 일주일도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무리하지 않고 가면 된다. 의복이나 주거는 빨리 준비하고 싶지만 서둘러도 하는 수 없다. 별로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라고 말을 걸었다. 어째선지 약간 속도가 올랐다. 이 3시간 오토바이크보다 빠른 스피드감이나 흘들리는 풍경을 즐겼지만 슬슬 심심해져 왔다. 이 속도로 대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나에게는 사념 전달이 있다. 모두 사이좋게 이야기하면서 이 여행을 즐기는 것도 좋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여 모두와 사념 네트워크를 짰다. 자, 뭐부터 들어볼까? 리글군. 그러고 보니 내 형은 누군가에게 이름을 받은 거야? 예. 저 같은 건
경칭을 붙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형의 이름입니다면 지나가던 마족의 남자에게 받은 모양입니다. 호호. 마족이 고블린의 마을에 온 건가? 예, 10년 정도 전이지요. 제가 아직 아이였을 적에 마을에 며칠 체제하고 형에게 자질이 있으니까 라고 해. 좋은 형이었었구나. 자랑스러운 형이었습니다. 그 마족 겔뮤님도 언젠가는 내 부하로 삼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입니다. 그때 데려가지는 않았던 거지. 얘의 형도 아직 젊었고 몇 년인가 지나 강해졌을 적에 다시 한번 온다고 말씀하시고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그런가. 이번에 온다면 모습이 완전 바뀌어서 깜짝 놀라겠지.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리무르님을 섬기는 몸 영광스러운 마왕군이라고는 하나 겔뮤님에게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요. 마왕군. 있었구나. 그런 거. 그보다 데려갈지 아직 모르는데 자신 있는 모양이네. 예, 자신이라고 할까. 확신입니다. 형도 네임드로서 진화하였습니다만 이 정도로 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진화의 격이 다릅니다. 세계의 언어 따윈 일생 들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홉고블린들도 맞아 하는 듯 수긍하고 있다. 그런 건가? 이름을 지어주면 진화한다. 단,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에 의해서 진화하는 정도도 변화하는 것인가? 이번에 비교할 기회가 있다면 실험해볼까? 하지만 마왕군. 역시 있는 건가? 이 세계엔. 마왕이 공격해오거나 하는 걸까? 그보다 그때엔 어느 쪽의 편을 들면 되지? 공격해왔을 때에 생각하자. 다행히도 용사라는 존재도 있는 모양이고 마왕의 상대는 용사가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300년 지나서 용사가 살아있는지는 의문이지만 분명 전생 같은 걸 해서 활기차게 수행이라고 하고 있겠지. 일단 기억의 한 구석에 메모해두자. 자, 다음 화제는 랑가여. 나는 내 부친의 원수라는 입장이 되는 거지? 그 근처 신경 쓰지 않는 거야? 라고 굉장히 따라주는 흥랑에게 물어보았다. 솔직히 생각하는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투에 있어서 승패는 마물에게 있어서의 필정. 만일 어떠한 전투이건 간에 이기면 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래도 저의 주인은 우리들을 용서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진명까지 주셨습니다. 감사를 할지언정 미워하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리벤지를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상대해줄게. 후후후. 진화하여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전의 전투 때 만약 진심을 내셨다면 우리들은 전부 몰살하였겠지요. 그렇게 되었다면 종족의 비원이었던 진화를 이루는 것 없이 사라져갔을 겁니다. 우리들의 충인은 저의 주인 단 한 분뿐입니다. 뭘 말하는 건지. 분명히 검은 뱀으로 의태했었다면 전멸시키는 것도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위험한 도박을 할 생각은 들지 않는다. 이 녀석은 너무 과대평가하네. 착각해주는 건 완전 곤란하지 않지만. 알겠는가? 너도 성장한 모양이군. 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적당히 이야기를 맞춰 수긍해 두었다.
부모를 살해되었다는 것이다. 미움이 없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지. 난가 녀석이 언젠가 나에게 리벤지를 해온다 해도 시원하게 받아주기로 할까? 그때까지 확실하게 강해질 필요가 있는 모양이다. 뭐라 해도 아무리 봐도 지금의 성검은 뱀 수준이 된 느낌이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행을 한다. 도중에 마물에게 덮쳐지는 이벤트는 발생하지 않고 순조롭게 행보는 이어졌다. 3시간 간격으로 30분 휴식을 끼워 14시간 경과하면 7시간의 수면 시간을 포함한 휴식을 취한다. 너무 급한 건 아닐까? 하고 말했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들은 진화의 덕인가 그 정도로는 지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니글이 말하고 우리들에 대해선 걱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 주인과 같이 수면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장시간은 필요 없습니다. 식사도 빈번히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없어도 지장은 없기에. 라고 난가도 맞장구를 치며 대답하였다. 다른 녀석들의 모습을 보아도 모두 의욕 솟아오르고 있다. 이거라면 가장 아무것도 안 하는 내가 가장 의욕이 없어 보인다. 모두의 의욕이 있다면 그 페이스로 나아가기로 하였다. 하루에 12시간은 계속 달리게 되지만 이 녀석들은 정말 터프하게 되었다. 2일째의 끝에 취침 전에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런데 고부타여. 앞으로 어느 정도인지 알 것 같아. 안내하는 고블린 고부타에게 물어보았다. 니은, 네. 아마도입니다만 내일은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산이 크게 보여왔으므로. 내가 말을 걸어와 긴장 반 기쁨만으로 당황한 것이겠지. 혀를 깨물지는 않았을까? 라고 할 정도로 당황하여 대답하였다. 과연 말해보니 산이 크게 보인다. 어제까지는 그 모습도 보이지 않았었지만 엄청난 이동 속도이다. 그러고 보니 그런데 문득 신경 쓰였지만 뭐하러 드워프 왕국까지 간 거야? 가끔 행상인이 왔었잖아. 라고 질문해 보았다. 고블린의 왕국에 대해서 리글드에게 들었을 때 행상하는 코볼트 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부러 2개월이나 걸려서 드워프 왕국까지 가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이다. 마법의 마구나 방버고는 말이지요. 드워프가 고가로 사주는 겁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도구 종류로 지불해주지만 행상하는 자들에게 들려주어 옮기도록 하므로 다행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마을 근처의 마물에게 무구를 사는 자도 없고 과연 가끔 모험자가 가지고 있는 무구를 팔러 갔다는 것인가? 어쩐지 쓸만한 장비가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코볼트족에는 물건의 좋음과 나쁨이 모르므로 일부러 향했던 것인가? 무엇보다 고블린에게 쓰러지는 자들은 초보자가 숲에 헤매어 들어온 병아리들이겠지. 제대로 된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지만 그런데도 도구를 받아온다니 드워프란 의외로 친절한 종족일지도 모른다. 잘 되면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지. 그보다 부디 잘 되어서 우호적인 관계가 되고 싶은 것이다. 그렇게 하여 여행을 떠나 딱 3일이 경과하였다. 카나트 산맥의 기슭에 펼쳐지는 목초지. 산맥에 자연의 대동굴을 개조한 아름다운 도시. 대자연이 창조한 천연의 요새. 무장국가 드왈곤.
드워프의 왕국에 도착한 것이다. 14화 트러블 무장국가 드왈곤. 드워프들의 왕국이다. 초대 드워프의 영웅 그란, 드왈곤이 나라를 세운 지 1000년.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기술을 지키고 발전시켜왔다. 현재의 왕 가젤, 드왈곤은 초대부터 세어서 3대째가 되지만 젊은 날의 할아버지에게 닮은 패기를 두르고 있다. 위대한 영웅이며 이 땅을 공평하게 통치하는 현왕으로서 유명하다. 그런 현왕이 통치하는 땅. 자유무역도시로서 이종족 간의 무역의 중심지. 그렇기에 절대 중립도시로서의 얼굴을 갖고 있다. 그 도시 내부에서의 무력 행사를 현왕이 용서할 일은 없다. 동쪽의 제국조차도 무장국가 드왈드의 표면적으로 척을 지는 행동은 피하고 있다. 라는 것은 모험자 간의 유명한 이야기이다. 한 번 드왈드와 척을 지면 두 번째는 없다. 그렇게 말해질 정도로 가혹하게 상대를 유린한다. 무장국가의 이름은 겉멋이 아닌 것이다. 중무장의 보병의 벽에 지켜지는 고활력의 마법병단. 싸우는 상대는 보병의 벽을 뚫고 무너뜨릴 일 없이 마법의 화력에 의한 공격으로 전멸한다. 2000년 불패를 자랑하는 드워프 군의 실력은 유명하였다. 그 실력을 뒷받침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높은 기술력으로 제작된 장비품이다. 최선단의 기술로 만들어진 무구는 사람이 만든 무구를 압도적으로 웃돈다. 게다가 사람은 드워프족과는 분쟁이 아닌 우위를 맺는 것을 정하였다. 그렇기에 그 지배하에 있어서 마물과 조우하여도 그곳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행위를 범하는 자는 적은 것이다. 인간과 마물이 함께하는 도시. 그것은 이 지상에 있어서 이질적인 땅 중 하나인 것이다. 물론 무력을 위한 도구가 넘치는 도시이면서 평화를 누리는 나라. 무기상인의 본거지가 가장 분쟁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은 어느 의미? 우스운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문 앞에 행렬이 완성되었다. 천연의 대동굴을 막아서듯 설치되어 있는 대문. 이 대문이 열리는 것은 군이 오갈 때뿐이며 한 달에 한 번의 빈도인 모양이다. 유감이게도 오늘은 닫혀 있었다. 그 아래에 작은 출입 전용의 문이 설치되어 있다. 행렬이 만들어진 것은 왼쪽의 통로이다. 아무래도 오른쪽은 귀족 등의 높은 신분들의 납품업자용의 통로이겠지. 왼쪽의 통로에 줄을 서 주위를 광찰하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였다. 그 왼측에 있어도 프리패스로 출입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별실로 체크를 받는 자 등 가지각색이다. 무장국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엄중한 경비체제이다. 안에 들어가면 자유로이 활동 가능한 모양이지만 하지만 굉장한 행렬이다. 여행보다 이쪽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 걸리거나 해서 내가 그런 걸 생각하고 있을 때 어이어이 마물이 이런 데에 있다고. 아직 안도 아닌데 이곳이라면 죽여도 되지 않을까? 야, 뭘 줄 서 있는 거냐? 건방지네, 너희들. 죽고 싶지 않으면 그 자리를 양보해라. 그리고 갖고 있는 거 전부 두고 가. 그걸로 이번엔 봐주도록 하지. 라고 의미불명한 말을 늘어놓고 있고 가 아니라 이쪽을 향해서 해칠 의향이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이곳에는 고부타와 나 2명밖에 없다. 뭐라 해도 허리에 옷조가리만 두르고 있는 집단을 데리고 가도 쓸데없이 눈에 띈다.
이곳에선 안내역의 고부타와 나 2명이서 간다. 라고 나의 발언으로 결정한 것이다. 니글도 가고 싶었던 모양이지만 거절했다. 그들은 숲의 입구에서 노숙하여 우리들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연유로 둘뿐이지만 좋은 봉으로 보인 게 아닐까? 줄을 서는 걸 싫어하는 2명의 모험자에게 찍힌 모양이었다. 어이어이, 고부타군, 뭔가 들려. 들리는군요. 전에 왔을 때도 이렇게 시비 걸어왔나? 당연합니다. 이곳에서 엉망진창으로 얻어맞고 코볼트 상인씨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거기서 주어지지 않았다면 나 죽었을지도 몰랐었겠네요. 시비 걸렸다. 그럼 하는 수 없나? 약한 마물의 숙명 같은 검다 시비 걸린 모양이다. 게다가 당연한 것이라고 먼저 말해줬으면 했다. 뭔가 깨달은 듯한 눈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드디어 긴정하지 않고 나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번에 실패로 원래대로 돌아는 게 아닐까? 조금 걱정이다. 어이. 조무래기 마물 주제에 무시하지 마라. 그보다 말하는 슬라임은 레어하냐? 구경거리로 팔 수 있지 않아? 등등 귀찮은 대화를 계속하는 2인조. 부처와 같이 자비롭다고 말해진 적도 있던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나지만 이건 화가 나기 시작했다. 고부타군. 전에 내가 말했던 룰 기억하고 있지? 물론입니다. 그런가? 그럼 조금 눈을 감고 귀를 닫아둬. 절대 이쪽을 보면 안 된다. 뭔가 잘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자, 룰을 정한 내가 제일 먼저 룰 위반. 같은 식으로 생각되는 것도 교육상 좋지 않으니까. 방해되는 고부타군에겐 눈을 감게 하였고 쓰레기 청소해 보실까? 그때 오른쪽 남자의 시선이 움직였다. 그 앞을 확인한다. 3인조가 희죽희죽 웃으며 보고 있다. 눈앞의 2인조는 검사와 경장비의 남자 1명. 아마도 도적계의 직업. 3인조는 마법사인가 승려 같은 로브 입은 2명과 큰 체격의 전사. 예상한다. 이 녀석들은 하나의 파티로 2명이 우리들을 쫓아내 차례를 확보. 그리고 3명이 쫓아와 우리들을 숨어서 처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2명에게 합류한다. 아마도 그런 시나리오겠지. 그렇게 해서 약한 마물이 있다면 죽여서 짐을 뺏어온 것이겠지? 잘도 생각해낸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상대가 나빴군. 어이어이. 차례는 지키라고. 나는 관대하니까 지금이라면 용서해주마. 빨리 뒤로 서라. 도발개시다. 2인조는 한순간 멍 하고 있었지만 한순간에 얼굴을 새빨갛게 하였다. 비점 끓는 점, 이 낮은 녀석들이다. 빌어먹을 조무래기 마물 주제에 깔보지 말라. 고. 어이어이. 너 죽었다고. 짐 두고 간다면 죽않고 보내주려고 생각했지만 말이지. 등등 삼류 양아치 같은 대사를 말하였다. 훗 제네코네는 말이야. 굉장히 무서운 얼굴을 한 아저씨를 턱으로 지시하지 않으면 근무할 수 없다고. 안에는 몸에 낙서한 장난꾸러기 아저씨들도 있다. 이 정도의 젊은 녀석의 협박에는
턱도 없다. 빌어먹을 조무래기 마물? 그건 나를 말하는 건가? 내 놈인 게 당연하잖아. 질라임 따위, 조무래기 중에 조무래기라고. 빨리, 이쪽으로 와라. 말할 수 있는 듯하니 죽이지 않고 마물의 노예로 해주마. 마물의 노예? 그런 것도 있는 건가? 그건 우선 제쳐두고. 주위의 상인이나 모험자 같은 자들도 이 소란에 눈치채기 시작한다. 우선 주목을 모으자. 정당방위 같은 개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조금이라도 증언이 나온다면 감지덕지다. 하지만 누군가 도와주지. 같은 상냥한 인간은 없는 건가? 내가 미소녀였다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슬라임이니 물인가? 조무래기라고 상당히 깔보는 말투인데. 게다가 슬라임이라고? 딜 봐도 슬라임이잖아. 내 놈. 웃기는 소리짓거리고 말이야. 너 같은 애송이에게 바보 취급당하다니 용서 못한다. 역시 죽인다. 그리고 무기를 쥐는 2인조. 드디어 이 녀석들 칼 뽑았다. 최초로 대화하는 인간이 이거라니 운이 없다. 마물 쪽이 우호적이라니? 주위의 자들은 우리들을 멀리서 보려는 듯 떨어져 가기 시작했다. 문지기도 이 소란에 눈치채었는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자, 나는 천천히 앞으로 나간다. 그리고 크크크. 내가 애송이라고? 슬라임. 언제부터 내가 슬라임이냐? 오, 착각해하고 있었나? 뭔가 있는 듯한 말을 한다. 무리 봐도 슬라임인 것이다. 그런 것 처음부터 슬라임이라 보는 게 당연하다. 이건 연출인 것이다. 아마. 뭐라고? 허세도 정도껏 해라. 슬라임이 아니라면 빨리 정체를 보여라. 죽은 뒤엔 변명도 못한다고. 변신하는 걸 기다려줄 모양이다. 계획대로. 슬라임인 채로 싸워도 이길 수 있다 생각한다. 하지만 봐주는 게 힘듦으로 패스. 그보다 양단해버릴 것 같았다. 딱 기절할 정도로 위력을 조절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좋다. 보여주마. 이 나의 진정한 모습을. 라고 외쳐서 있는 듯하게 요기를 방출하였다. 물론 소량으로. 소량의 요기에 눈치챈 자도 있는가 주위를 확인해 보았다. 멀리서 이쪽을 보는 자 몇몇이 눈치챈 정도. 눈앞에 바보 2명과 그 동료로 보이는 녀석은 눈치챈 기색이 없다. 이 녀석들 입만도 못한 모양이다. 상태를 보는 것은 이제 됐다. 자, 뭘로 변신할까나. 내 신체에서 검은 안개가 분출한다. 그리고 그 모습을 덮어 안개가 갠 후 그곳에는 한 마물이 출현한다. 검은 늑대. 어라? 전에 포식하고 바로 의태했을 때엔 아랑족의 형태였는데 지금은 진화한 난가들같이 검은 털. 그리고 난가조차 초월하는 체구. 이마에는 2개의 뿔. 위태, 흑남성랑, 남성랑. 아무래도 포식한 마물의 계통이 진화하면 내 의태에도 통용 가능한 모양이다. 이거 난가의 진화의 그 앞인 것 같은 느낌이다.
압도적인 힘을 느낀다. 바보 2명도 이 모습을 본다면 역시 도망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모습이 바뀌어도 내 놈, 이 슬라임인 건 변하지 않는다고. 어이어이, 그걸로 우릴 쫄게 해서 도망친다. 라고 생각했냐?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야야, 보면 알레벨의 위험함이잖아. 애시당초 슬라임이 변신한다면 환각인가 뭔가는 모르겠지만 경계는 해야지. 그런데 이 녀석들은 완전히 앞뒤 가리지 않는다. 숨어있는 동료 3명이 있다는 것에 안심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늘어있다. 초후각, 사념 전달, 위암, 그림자 이동, 영이동, 검은 번개의 5개인가. 그림자 이동은 난가들이 지금 훈련 중인 스킬이군. 폐허가 된 자의 그림자에 숨어들어 불렸을 때 나온다. 라는 것이 목표이다. 지금은 그림자에 들어가는 연습이므로 앞은 멀다. 그러면 검은 번개 실험해보지 않아도 안다. 시험하면 눈앞에 불쌍한 남자들은 검은 재가 되는 코스겠지. 내 예측이 무르니까 좀 더 심한 상태도 예상된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 없다. 바보의 압도가 먹힌다면 다행일 텐데. 어느 힘이 바보는 무적 아닐까? 뭐라 해도 구경하는 자들 쪽이 쫄아서 힘이 빠진 자들이 있는 정도이다. 이런, 이젠 됐어. 귀찮으니까 덤벼라. 선제 공격을 양보했다. 위태 상태로 데미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도마뱀으로 실험해봤다. 공격을 계속 받아서 데미지가 일정치를 넘자 위태가 풀렸다. 그때 슬라임 본체의 데미지는 없었던 것이다. 아마도 사용한 마소로 몸을 구성하여 데미지는 몸까지 오지 않는다. 제한은 다음 의태까지 가능한 시간이 3분 정도 걸리는 것과 위태하는 마물마다 마소를 대가로 지불하는 것. 마소의 사용량은 나에게 있어서 미미한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간 제한은 없다. 즉, 마음대로 공격하게 둬도 문제없다. 만약 상대가 강했을 경우에도 슬라임으로 돌아가서 순식간에 도망가며 되는 이야기인 것이다. 내 말에 죽어라. 우오. 풍파참, 경전사가 대거를 투척하였다. 그리고 검사가 스킬 공격일까? 검을 녹색으로 발광시키며 나를 뵈러 온다. 카아. 챙그라 아아. 세 자루의 대거를 동시에 던진 것은 훌륭하지만 강모를 뚫는 정도의 위력은 없다. 검사 쪽은 불쌍하게도 검이 뚝하고 부러져 버렸다. 지금 뭔가 했냐? 나는 자주 악역들이 하듯이 상대를 굉장히 바보 취급해가며 묻는다. 그보다 정말 뭔가 했나? 나 말할 정도로 데미지를 받지 않았다. 그 스킬을 폼인가? 말도 안 돼. 이 무슨 단단한 털이야. 있을 수 없어. 이런 일 있을 수 없어. 내 검은 백은재라고. 마물에게 위력 증대 효과가 있다고. 아니, 그건 은재는 모르잖아. 뭘 말하는 거냐? 이 녀석. 어이. 너희들도 도와라. 물불 가릴 때가 아니게 된 모양인지 검사가 동료를 불렀다. 역시 그 3명은 동료였던가.
헬. 너는 이제 끝이다. 이런. 설마, 우리들의 차례가 올 줄이야. 슬라임의 변신 마법? 흥미가 있군. 죽으며 분해하기로 하지. 방금부터 그 녀석, 움직이지 않아. 움직이면 마법이 풀리겠지. 어떠냐? 정곡이냐? 등등, 멋대로 짓거리고 있다. 그리고 5명은 나를 중심으로 상계하여 동시에 공격을 펼쳐왔다. 경전사는 숏소드에 의한 배기를 검사는 마법을 외워 칼바람에 의한 참격을 묘하게 우수한 녀석이다. 중전사는 중파참, 이라 외치면서 그레이트 소드에 의한 일격을, 마법사는 화염구, 라며 마법에 의한 공격, 승려는 내 공격에 대비하여 마법의 방어를 구축하고 있다. 파티치고는 벨러슨가 좋은 구성이겠지. 그들에게 있어서서 유감이게도 그 모든 공격이 나에게 먹히지 않았을 뿐이지만 힐끔 하고 그들을 본다. 너무 놀라서 목소리도 안 나오는 모양이다. 지금이라면 위압도 가능할지도 모른다. 아오? 웅. 나는 포효를 하면서 위압을 행사하였다. 하지만 이건 실패하였다. 구경하고 있던 자들까지 기절하거나 이것저것 지르거나 요약하자면 대참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아차! 어쩌지? 나는 머리를 감싸 안고 싶은 느낌이 되었다. 5인조? 위압을 지근거리에서 먹었던 그들. 그야, 뭐. 여러분의 상상대로이겠죠. 나의 마력감지에 이쪽을 향해 달려오는 드워프 경비병의 모습이 감지되었다. 한마디. 여러 가지 지리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저걸 뒤처리하는 건 싫겠구나 하고 남일처럼 현실 도피를 개시하였다. 15화 경비대와의 거래 정말로 죄승했습니다. 나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숙이는 느낌이었다. 우리들은 경비대의 대기소에 연행되었다. 그 후, 그 정도의 소란을 일으키고 무죄방면 하고 그 장소에서 해방될 일을 역시 없었다. 우리들은 달려온 드워프의 경비대에 둘러싸여졌다. 그렇다곤 하나 상대의 5명은 절찬 기정 중이고 나 혼자서만 둘러싸여 있는 그림이 된다. 그렇다. 몰래 슬라임으로 돌아와. 도망가자. 번뜩였다. 나는 듯이 슬라임으로 돌아와 탈출을 실험하였지만 파! 하고 몸을 잡힌다. 그리고 덮쳐오는 부유감. 가볍게 체포되어 버렸다. 도망가게 두지 않을 거야? 같은 얼굴로 군인이 웃음을 띄우고 있다. 하지만 이마에 튀어나온 핏줄이 그의 심정을